논술은 대학별 유형 공식이다. 문제가 나오고 이걸 이제 100분 만에 이제 두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요게 천자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각 문항 천자내니까 2천자를 100분 안에 쓰는 거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시간에 천자내씩 두 문항이니까 연대보다도 훨씬 일단은 물리적 강도가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미리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요. 기존에 보니까 시험 시간은 똑같은데 세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1번은 요약, 뭐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있는데 1번 문제가요. 1번 문제가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약, 비교 한 300자 정도 해라. 그리고 요거 한 600자 써라. 요거 한 800에서 1000자 써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000자 내외, 예전 800자 내외, 이것도 이제 800에서 1000자 내외. 그러니까 사실은 세 문제나 두 문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도 1번 문제가 1번 문항이 요약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이제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를 1번 문항에서는 요약이나 비교를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요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논점, 쟁점을 가지고 뭔가 자기 견해를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합친 게 1번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도 이게 요약 비교가 이렇게 나오면은 요약 비교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자료도 나오고 뭐 분석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뭐 대안도 제시하고 뭐 다양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형태가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신여대 논술의 특징은 기존의 과거의 문제나 올해 모의 논술을 이렇게 보면은 매년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화된 유형이 없어요. 핵심이 중요한 것은 여기가 없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문제가.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유형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1번은 분류 요약이야, 무조건. 그리고 2번은 자료 분석이고 3번은 보기의 사례에 대한 자기 견해를 씁니다. 연대도 1번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비교, 심층 비교 문제예요. 그리고 단국대도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고, 아까 외대 본다 그랬잖아. 외대도 거의 정해져 있어. 세 문제로 해서 1번은 뭐야? 주제 찾는 거야. 그지? 주제 단어나 주제 의식이나 주장이라서. 근데 이제 성신여대는 불행히도 유형화된 특정한 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서 출제하는 요약 문제, 비교 문제, 분석 문제, 설명 문제, 해석 문제, 비판 문제, 대안 이런 걸 다 잘할 줄 알아야 돼. 그야말로 논술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종합적 사고력을 갖는 건데, 이제 종합적 사고력이 있는 학생이 들어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화 유형이 없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감을 좀 익힐 수밖에 없겠다. 알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문제나 2019년도 모의논술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의 패턴이, 유형은 고정화된 게 없지만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가냐면, 일단은 그 학술적, 정책적,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뭐 시사적이라고 하겠죠. 이 쟁점에 이 사례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찬반 논쟁 내지는 서로 상이한 관점의 논쟁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모의논술 문제는 이제 이따가 문제를 보겠지만, 노키드존, 응? 노키드존이 뭔지는 알죠? 노키드존이 이거를 규제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거예요. 노키드존 식당에서 찬성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애들 걸리적거리는 거 싫다. 찬성이야? 왜? 나만의 뭔가 이 분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분위기 망치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뭔가 즐기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겠죠. 너희들은 다 노키드존 반대한가? 학생은 왜 반대해? 애기 데려오는 부모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차별이다. 그런 이제 차별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노키드존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사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모의논술은 노키드존이 나왔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런 걸 좀 맞히는데 또 일가견이 있어요. 니들 아냐? 작년에 그 단국대 기출문제 이제 모의논술을 딱 보니까 편견에 대해서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쭉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이번에는 차별에 대해서 나올 것 같더라고. 응? 편견에서 차별이 나오잖아. 여기도 차별의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차별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제시문을 이제 뽑았어요. 똑같이 나온 거야, 제시문이. 근데 올해도 성신여대가 어떠한 사례를 갖고 비교 분석과 그 쟁점에 대한 자기 견해를 서술하게 할지, 그게 이제 무척 궁금하고, 그것을 맞히면 대박이 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저 선생님이 연구자부에 들어가고 예상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6회 수업 동안에 기본기를 충분히 다지고, 이제 막판에는 예상 문제 이제 몇 개 가지고 또 오늘 시험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으면 좋은 거잖아요. 다만 어떠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탄탄한 논리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 이 관점을 적용해 가지고 비교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견해를 물어봐요. 자기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 뭐 어떠한 자료, 어떠한 뭐 관점, 뭐 정책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도 자기견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자기견해고, 어떠한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해석도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자기견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견해의 형태도 다양해요. 알았어요? 다양한데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 2번 문제가 이렇게 혼용이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뭐 1번에서 꼭 비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2번에서 비교가 나올 수 있고요. 1번도 비교하고 2번도 비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그때 다 달라요, 매년 문제 형태가. 그래서 1번은 꼭 비교가 나오고 2번은 비교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1번에서 요약 비교가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요약만 나오고 어떨 때는 2번에서 비교가 나오고 어떨 때 또 2번에서 요약이 나오고 두 개 다 요약 비교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이번에 모의 논술은 자기견해를 쓰게 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대학은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이해와 논점 파악,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 비교, 요점 정리. 두 번째는 그것이 데이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번째로 자기견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내는데 성신여대는 그냥 푹 던져버린다, 그냥 처음부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긴장하고 1번 문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천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꼭 천자가 나오라는 부분은 없어요. 800자 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여대 그 논술 전형에 대한 해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800에서 1000자로 되어 있었고 예전에 문제도 보면은 주로 800에서 1000자 통 문제를 쓸 때 그러니까 꼭 1000자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근데 1000자나 800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자 내외 하면은 900자에서 1100자인데 그냥 꽉 차게 쓰는 게 좋다. 풍부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1100자 가까이 쓰는 게 좋고 800에서 1000자를 하더라도 1000자 가까이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왜? 논증을 풍부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니까 그냥 딱 턱걸이로 있잖아. 801자로 끝내면은 그것은 너무 뭐랄까 이제 글을 효율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지 고득점을 맞아서 꼭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떨어지는 글이다. 이해가 됐어요? 물론 글을 컴팩트하게 슬림화시켜서 쓸 말만 탁탁 쓰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제 한두 개씩 빼먹고 쓸 수 있거든요. 만점짜리 답을 못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다양한 채점 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 퍼펙트하게 쓸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면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쓸 수 있어요. 요약도 마찬가지고 만약 요약을 300자에서 200자로 하라고 했을 때 200자로 요약하면 꼭 몇 개 빠지더라고. 300자로 쓰면 그러고 안 빠지는 부분이 꽤 되고 그러니까 1000자 내면 1100자 가까이 800에서 1000자면은 1000자 가까이 이렇게 써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게 합격의 요령이야. 그리고 글이 이게 대단히 이제 이 설득력 있는 글을 요구해요. 성신여대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설득력. 그러니까 뭔가 독창적인 남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 내지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반합식의 제3에 대한 이런 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쓰는 대단히 그러니까 흔한 주제예요. 알았어요? 흔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노키드 존 쉬워요. 그죠? 뭐 개인적으로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답을 쓰면은 평균 점수고 이제 평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거 아니야. 설득력 논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뭔 얘기냐면 어떠한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뭐 쓰고 대안을 쓰라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심층적인 원인 뭐 이런 걸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하더라도 좀 깊게 들여다보고 써라. 응?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환경이 요새 많이 파괴되잖아. 응? 그래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호운동을 해야 된다. 뻔해. 그런데 환경이 왜 파괴되는지, 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뭐 자원을 과소비하고 뭐 낭비하고 뭐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더 심층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서구에 자연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니들 논술을 좀 배워서 알잖아. 소위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어? 들어봤어?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 그러한 이 도구적 자연관이 그 자연을 기계적으로 보고 마구 훼손하는 깊은 원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인도 현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깊이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대안 같은 경우도 뭐 오늘날 뭐 양극화니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약자의 소외.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사회 복지를 좀 강화해야 되고, 뻔한 거 아니야? 뻔한데 이런 것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의식적 차원에 있어서는 너무 개인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치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문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제도적, 구조적 차원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의 이 시스템과 제도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독점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대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더불어 살자 이런 거로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우리의 의식 체계와 어떠한 대안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너무 천민적 자본주의잖아요. 승자 독식의 천민적 자본주의를 우리가 더불어 상생하는 뭐 박애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이 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러한 논리로서 접근해주면은 고득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쉬운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논술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러한 용어나 논리들이 익숙할 텐데 논술을 많이 안 해본 학생은 좀 쉽지 않겠죠.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게 성신여대 모범답안이라고 학생들을 보니까 이렇게 심층적인 원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인 뭐 대안, 그 다음에 대안에 있어서의 어떤 심층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해놓고는 학생들 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뽑힌 글이 대단히 이제 약간 이제 초딩스러운 글, 그러니까 소위 뭐 경희대나 동국대나 외대에서 예시답안 보면 되게 좀 글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야 이런 걸 또 뽑혔는데 이런 거를 모범답안을 하고 너희들 나눠준 자리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신여대가 대단히 이제 문제가 100분 동안에 2000자를 써야 되고 심층 원이나 심층 원칙, 뭐 심층적인 대안 뭐 이런 것들을 쓰게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원하지만 그냥 답안의 완성도만 갖추면 그리고 논리적 하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합격하더라. 그러니 한번 욕심을 내보자. 우리는 이 논달 임승철 쌤과 정말로 심층적으로 성신여대 문제를 연구해서 최고의 득점을 맞는 교수들도 깜짝 놀란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한번 욕심을 한번 가져보자. 응? 그런 취지입니다. 선생님에게. 알겠어요?
그래서 답안의 수준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답변과 좀 높은 답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는 선생님이 예시답안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대학 측에서 제시한 예시답안과 선생님이 답안의 작성 방향과 비교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지금 쓰는 수준은 거기 나와 있는 모범답안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그걸 좀 더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답안에 보면 전부 완성도는 있어. 하라는 대로 딱딱 기계적으로 잘 해. 근데 그곳의 내용적 구성을 좀 고도화 시켜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평가 기준이 독해만 잘하면 돼요. 문제 맞는 제시문 문서, 그리고 문제 맞는 제시문 평가, 그 다음에 폭과 깊이를 갖춘 논증 구성 및 정당화, 이게 90점이고 정확한 어법과 표현, 이것이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50점 만점, 2번 문제 50점 만점. 그래서 1번 문제에 있어서 표현과 구성, 이런 것도 5점, 2번이 5점. 그러니까 표현과 구성은 아무리 못 써도 1점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변별력은 별로 없어요. 글쓰기 기술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과 깊이를 갖춘 논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층 원인, 심층 대안, 심층적인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깊이 있게 논증하는 것. 그것이 설득력 있는 논리인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아주 발상의 전환을 확 해버려야 되거든. 축제의 도를 간파해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확 해야 되는데, 성신여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질문 있어요? 이렇게 성신여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문제가 쉬워요. 글을 쓰는 건 어렵게 써야 돼. 그러나 문제는 됐다 쉬워요. 대단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리고 익히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논제나 제시문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독해가 가능한 건데, 다만 2시간도 아니고 100분의 1000자씩 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독해와 개요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개요짜기를 얼마만큼 속도 있고 정밀하게 잘 해서 그것을 답안지에 옮겨 쓰는 이 숙달된 훈련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글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자, 문제를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시문을 먼저 읽는 어리석은 학생은 없죠.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는 다 배웠죠? 왜냐하면 특히나 성신여대는 1번 문제가 비교나 요약 문제가 아니면 깊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관점만 딱 뽑아내면 돼요. 그지? 요약이나 비교를 하려면은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모의논술 문제 1번 문제는 비교 요약 문제가 아니고, 비교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시문은 됐다 긴데 핵심을 몇 줄만 뽑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이걸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독해를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